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송파구 문정동에서 돈가스랑 소바를 판매하고 있는 서성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운영하시는 끼니 공방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끼니 공방은 음식이라는 뜻의 끼니랑 연구하는 뜻의 공방을 담아서 이은 브랜드인데요. 여기서 이제 돈가스랑 라멘, 소바 등을 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요식업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돈가스를 메인으로 결정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는 돈가스를 좋아해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으로 장사를 시작한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돈가스는 데일리로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있고 좀 호불호가 안 갈린다고 해야 되나? 그런 강점이 있어가지고 선택을 하게 됐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흔한 메뉴다 보니까 그쵸. 경쟁이 좀 심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은 좀 고려를 안 하셨어요? 근데 경쟁이 있다는 거는 일단 수요도 있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 사실 이 지하가 음식점이거든요. 거의 돈가스 집만 저희 포함해서 6군데가 있어요. 경양식, 일식, 퓨전 다 각자 포지션 조금씩 다르긴 하거든요. 네. 근데도 잘 되고 있는 거 보면은 항상 수요가 끊이질 않고 있는 메뉴라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가 본점이시고 네, 송파구 문정동이잖아요. 위치를 여기로 정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사실 여기가 1호점은 아니었고 원래는 건대에서 되게 작게 시작을 했었거든요. 거기가 잘 돼서 좀 물색을 하다 보니까 여기 유동인구 엄청 많더라고요. 점심에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 걸 보고서 여기서 하면은 점심은 무조건 잡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기로 들어왔던 것 같아요. 끼니 공방 처음 오픈하실 때부터 프랜차이즈를 염두에 두고 하셨나요? 네, 저는 처음부터 아직 잘 모를 때부터도 내가 성장을 해서 사업화 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끼니 공방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메뉴? 네. 그리고 혹시 대표님이 좀 애착을 많이 갖고 있는 메뉴가 있으실까요? 개인적인 애착은 안심카츠를 보시면 있거든요. 이 안심카츠에 저는 되게 애착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대표 메뉴예요. 제일 많이 찾으시기도 하고 네네. 안심을 제대로 하는 데가 많이 없고 좀 부드럽고 맛있게 나오기가 힘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안심카츠가 사실 조금 테크니컬한 면이 있거든요. 이게 조리할 때. 네네. 근데 저희는 4년간의 연구를 통해서 그거를 잡아놔서 칭찬을 많이 받고 있기도 하고 거기 만족도도 되게 높은 메뉴이기도 하고 저도 연구를 많이 해서 애착도 가지고 있는 메뉴이기도 하고. 그럼 그 비법이 혹시 어떤 비법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돈가스는 고기 질이 되게 중요해요. 저희는 무조건 국산 한돈만 쓰고 있는데 저는 냉동을 쓰는 거는 고기 퀄을 잡을 수 없다 생각해서 냉장으로만 조리를 하고 있어요. 신선한 고기에서 이제 이런 분홍빛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고객님들은 덜 익었다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신선한 고기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맛있는 안심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객님들의 맛있는 한 끼 끼니 공방이 책임지겠습니다. 화이팅! 요리를 전문 과정 통해서 배우셨는지 아니면 독학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독학이에요. 저는 라면밖에 못 끓였어요. 저는 원래 요식업을 하고 싶다고 시작한 건 아니었고 장사를 하고 싶다, 뭘 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거의 10년간 알바를 했거든요. 술집이나 음식업에서도 했었고 카페도 했었고 29살 때부터 가게를 옮겨다니면서 배워서 여기를 차리게 된 거예요. 요리를 못 하시는 점주님들도 도전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실까? 이제 제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제일 염두에 뒀던 부분 중 하나예요.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맛을 나올 수 있게 그렇게 다 프로세스를 잡아놨어요. 월요일에 먹든 금요일에 먹든 여기 문정에서 먹든 다른 지점에서 먹든 획일화된 맛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똑같은 맛? 네, 그래서 그거를 다 시스템화 시켜놨어요. 원래 요리 좋아하세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라면 정도밖에 못 끓였는데 보니까 내가 만든 걸 누가 맛있게 먹어주는 게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거기서 조금 재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고객님들이 싹싹 드시고 가시는 걸 보면 되게 뿌듯해요. 저는 이제 칼질도 못하던 사람이어서 몇 바늘 깨문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 불상사라든지 어려움을 조금 해소시켜주고 다 전처리를 해서 해요. 누가 가맹 점주님이 되실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칼 쓸 일이 거의 없이 해놓고 싶어서 누가 와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자. 이게 제 프랜차이즈 첫 목표였던 것 같아요. 운영되고 있는 지점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직영점으로 본점 그리고 가맹점으로 두 군데가 운영되고 있어요. 수지 동천 쪽에 하나, 강동 길동 쪽에 하나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 한 군데가 양재 쪽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양재 쪽에? 네. 그러시군요. 지점을 많이 늘리시는 게 목표이시겠죠? 2025년까지 몇 개의 매장을 오픈하겠다는 목표 혹시 있으신가요? 목표는 10개로 잡았는데 저는 너무 빠른 확장보다는 제대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싶은 게 빠른 확장보다는 좀 천천히 가더라도 단단하게 가자는 게 좀 목표여서 빠른 확장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 생각에. 대표님 생각하셨을 때 매장들 어떤 위치에 자리를 잡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게 항상 고민했던 건데 제가 생각했던 거랑 열었을 때 잘 되는 게 조금 다르더라고요. 주거지가 있는 오피스가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 저희는 이런 지식산업센터 하나씩 끼니 공방을 넣고 싶어요. 왜냐면 이 문정이 산업센터에서 잘 됐으니까 지식산업센터의 저녁이랑 주말이 약하잖아요. 저희가 또 배달로 그것까지 잡아갈 수 있는 게 강점이기 때문에 오피스를 좀 위주로 들어갈까 해요. 오픈할 때 대표님이 추천하시는 매장의 크기, 평수가 있으신가요? 20평에서 30평을 제일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크게 카츠 쪽, 그 다음에 라멘 쪽 이렇게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저희가 첫 매장은 8평짜리였거든요. 그런 거는 메뉴를 좀 분리해서 카츠 또는 소바 이쪽으로만 또 가져갈 수 있으면은 10평, 20평, 30평대 매장 다 가능합니다. 근데 보통 메뉴가 너무 다 맛있고 아까워서 다 가져가시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30평 정도면 제일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정도가 가장 추천하는 평수. 매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중요하죠. 문정점 여기 본점의 월 평균 매출이 어느 정도 되나요? 1.2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성수기 때는 1.5에서 1.7억 정도가 나올 것 같고 더워지면 슬슬 냉모밀이 잘 팔리기 시작하거든요. 여름이 성수기입니다. 냉모밀 덕분에 그리고 겨울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특히나 방학이 지난 3월 이런 비수기 때가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도 1억은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지점들도 매출이 좀 궁금해요. 어느 정도 나오는지. 지금 다 1년 조금 넘은 상태고요. 한 달 정도 차이를 두고 오픈을 했는데 강동점 같은 경우에는 12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한 4천 정도 나오고 있어요. 3천에서 4천 정도 나오고 있고 동천 같은 경우에는 여기랑 크게 비슷해요. 한 25평, 30평 사이인데 거의 6천 정도 나오고 있어요. 월 6천 정도? 그 두 매장은 휴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포텐셜이 좀 있고 저희 문정 본점 같은 경우에는 연중 무휴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배달 매출하고 홀 매출하고 비중은 어느 정도 되나요? 본점은 어쩌다 보니까 배달이 되게 많아졌어요. 이게 5년 차이기도 하고 리뷰가 많이 쌓이면서 저희가 거의 승자 복식 같은 느낌으로 하고 있어서 한 7대3 정도로 다른 가맹점들은 6대4, 7대3 정도로 홀 비중이 좀 많더라고요. 이상적인 비율이에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문정 본점 같은 경우는 7대3으로 배달이 조금 더 많은.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어요. 끼니 공방을 찾아주시는 고객층은 어떤 고객님들 주로 많이 이용을 하세요? 여기가 아무래도 오피스 상권이다 보니까는 한 30대, 40대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직장인들. 그리고 조금 더 남성의 비율이 높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쭉 봤더니 메뉴 단가가 많이 높은 편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 매출이 나올 수 있는 비결이 혹시 있을까요? 일단 저희 모토가 한 끼를 먹어도 좀 든든하게 배부르게 맛있게 먹자 이런 거였거든요. 나오는 퀄리티나 양에 비해서는 가격이 저렴해 보일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재방문율이 높은 게 아닐까. 사실 돈을 내고 밥을 먹었는데 맛이 없게 배부르거나 맛있는 내가 덜 부르면 만족감이 아무래도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저희는 남기는 한 있어도 진짜 좀 많이 주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다른 돈가스 매장보다 그람 수가 많아요. 그게 또 재방문율을 높이는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양이 또 많으니까 되게 좋아하시긴 하겠네요. 맞아요. 점주님들이 끼니 공방 오픈을 결정하시게 되면 어떤 준비 과정을 거치시는지 쭉 한번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일단은 하겠다 결정이 나면은 계약서 쓰고 이런 사무적인 검토랑 같이 마인드 세팅을 좀 하셔야 돼요. 창업을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빨리 진행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창업 준비 기간은 진짜 많이 가져갈수록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너무 고통받은
기간이 있어서 최대한 많이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해야 될 거라든지 제가 1대1로 밀착 마크를 해서 저를 맞춰가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중요하죠. 네, 정말 중요합니다. 그 기간을 정말 완벽하게 준비했다 생각해도 오픈하고 나면은 부족해요. 다른 프랜차이즈들이랑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절차가 기계식으로 있는 데가 있는데 저희가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사실 빨리 오픈하려고 하는 게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렇죠. 창업 그 자체가 목표가 되면 안 되고 돈을 버는 게 목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매출 지향적, 수익 지향적인 창업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평균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할까요? 최소 3개월은 준비해야 된다고. 3개월 정도? 네, 그냥 오픈만 한다. 그렇게 하면은 45일에서 한 60일 정도만 돼도 괜찮아요. 근데 공부하고 검토하고 마인드 세팅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교육하는 메뉴도 갖춰져 있나요? 네. 지금 저희가 프랜차이즈를 이제 확장을 하려고 마음먹으면서 구전 설화처럼 전해지던 저희 매뉴얼들을 하나하나 가시화하고 있어요. 그런 매뉴얼이 없으면은 직원들도 힘들고 점주님도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건 지금 저희가 깔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네. 본사에서 점주님들한테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 제일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오픈을 하면은 돈을 벌 때까지 옆에서 밀착 마크를 해드려요. 저희가 지금 가맹 2군데가 있는데 저는 제 가게보다 거길 더 많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분석해주고 검토해주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지금도 회의가 거의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거 해보면 좋겠다, 이러해서 매출 올려보자, 계속 컨설팅이 들어갑니다. 네. 근데 이게 엄청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보통 건강하지 못한 프랜차이즈들은 오픈만 시켜놓고 나몰라라 하는 데도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사실 오픈부터가 제일 중요한 건데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고 생각보다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같이 헤쳐나갈 수 있게 본사가 지원해줍니다. 컨설팅을 해드려요. 굉장히 큰 메리트인데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한데 사실 이걸 간과하고 있는 점주님들이라든지 네. 프랜차이즈들이 많거든요. 네네. 돈을 버는 게 목적인데 그렇죠. 그게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요식업이 이제 처음이신 분들은 네. 식재료를 준비하는 부분도 걱정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예, 이런 부분도 본사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네요. 식재료 준비하는 게 보통 칼질이 되게 어렵거든요. 저도 많이 다쳐보기도 네. 했고 점주님들도 그렇지만 직원들도 다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희는 정말 칼 없는 주방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서 야채 같은 게 다 썰려서 옵니다. 합리적인 비용에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고기도 다 썰어져서 와요. 처음에는 막 이런 원욕으로 다 장인정신이다 이러면서 잘랐었는데 로스도 많이 나고 획일화된 맛을 추구할 수가 없어서 지금은 다 본사에서 커팅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나 손질 돼가지고 패킹이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네, 진공포장에서 들어와가지고 미는 것도 일이거든요. 하루에 8통씩 미는 거다 보니까 음식물 쓰기가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음식물 쓰기도 돈 주고 버리는데 돈 주고 쓰레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네. 끼니 공방의 경쟁력 꼽아주신다면? 일단 저희는 뭘 먹어도 배부르게 잘 먹었다. 보통 음식점에 가면 10가지 메뉴 중에 뭐 10가지 다 맛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저희는 10가지 다 맛있을 수 있게 세팅해놨어요. 아니면 안 만듭니다. 그래서 한 메뉴가 나올 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연구 기간을 거쳐서, 그리고 지금 팔고 있는 메뉴들도 네. 저희가 5년 전 초창기 메뉴랑은 많이 바뀐 것도 있고 토핑도 많이 바뀌었고 계속 연구하고 발전하고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경쟁력은 계속 발전해가고 있다는 거. 뭘 먹어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게 끼니공방의 경쟁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메뉴 개발은 혼자서 하시는 건가요? 동업자가 있는데 R&D는 이제 동업자가 주축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표님의 목표가 궁금합니다. 프랜차이즈에 대한 목표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저는 아까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빠른 확장보다는 좀 건강하고 느린 확장, 탄탄한 확장을 목표로 하고 싶어요. 내실을 잘 닦은 몇 개의 매장이 수십 개 매장보다 낫다 생각해서 빠르게 확장하면은 빠르게 망한다는 거는 이제 프랜차이즈 역사를 보면은 다 나와 있죠. 그래서 건강하게 성장하자가 제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고객님들의 맛있는 한 끼 끼니 공방이 책임지겠습니다. 화이팅!